안녕하세요. 신우쌤입니다. 이번은 낙주 매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빨리 지금 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낙주 매매, 글자 그대로 낙주 그 순간 급락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인데, 낙추락 하면은 보통 멀쩡한 종목이 그냥 수급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수급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순간적으로 급락했을 때 그 반등을 노리는 그런 매매를 이야기합니다. 메소토텍 같은 경우도 낙주 어떤 구원이 나왔죠. 그러니까 플러스 10% 정도 수준에서 마이너스 거의 한 몇 프로까지 떨어졌나, 이렇게 보면 되죠. 자,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거의 20% 정도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4,17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4,440원, 약게 반등 나오고 다시 또 2% 빌키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낙주 매매가 예전에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2000년대 초반 바다도 굉장히 강력한 매매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락을 하면은 그 하락을 일단 그걸 떠나고, 낙주 매매를 할 때 훌륭한 지표가 이게 미니 차트에서는 안 되는데, 이 큰 차트에서는 가능을 할 것 같은데, 차트 형태 해갖고 이거 없는 건데. NG 내고 다시 녹화를 한다. 가격 앤드 박스 차트라고 있어요. 기억나는데, 이걸 가격 앤드 박스 차트, 가격 박스라고 이런 차트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무기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를 조금 타이트하게 잘 보이게끔 한다면 박스 하단선도 마찬가지로 파란선으로 해버릴까. 그냥 똑같이 파란선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 가격 박스 차트를 설정해서 이걸 이탈했을 때 들어가서 매매하는 건데, 보통 보면은 하락폭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하락 시작을 6시 출발했다면은 여기까지 하락했으니까 절반 정도, 적어도 이 정도 4,600원대까지는 상승을 반등을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흐름인데, 지금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있죠. 이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런 흐름이 쉽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하고 난 다음에, 아유, 뭐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어떤 하락폭의 절반 정도 반등하고 어떤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먹을 자리가 특히 없죠. 아까 제가 이 저점에서 봤는데 상당히 불안한 타이밍, 그러니까 매수하기 적합한 어떤 저점 자리였는데, 4,200원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4,400원까지 프로테지로는 괜찮지만은 하락폭 대비해갖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매수해갖고 매수해서 물타기 했다면은 정말 어떤 수익을 내고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 적어도 절반 정도는 반등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어떤 최소한 본전을 하고 나올 수 있을 건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급락하고 난 다음에 얕은 반등 후에 옆으로 기는 어떤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도 이렇게 어떤 반등 흐름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반등이 이만큼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야,
뭘 눌렀지? 아니요, 누르고 이걸 눌러야 되죠. 녹화 중인데 안 되는 거야 이거. 됐다. 하여튼 낙주 매매 또 이렇게 있고, 그 하락 부위에 걸린 종목들이 낙주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스캔은 뭐 관리주에 400원짜리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DRGM이라고 아침에 어떤 급락이 나온 종목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특징이 급락이 나오고 살짝 한 세호가 네호가 정도 반등하고 난 다음에 기다가 2차 급락이 나오는 그런 거. 그 지금 바닥 따지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뭐 21선 부근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낙주 매매로 전혀 매력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 노바텍 같은 경우도 순간 급락이 나오고 조금 약해 반등해서 옆으로 빌빌기는 어떤 그런 흐름. 스키는 오늘 많이 타락했구나. 우진비 이거는 정, 동적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테크도 작아지고, 은행 머티리얼스 이것도 동적이겠네. 정적인데 이거는 뭐 받치고 있는 사람 외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잡아갖고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갭이 이만큼 떠갖고 VI 걸려갖고 갭이 이만큼 떠서 그냥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히 없죠. 이렇게 조강 ILI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급락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빌빌 기는 흐름. 그 넷게임즈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동적 VI가 뜨면서 갭 떠갖고 이렇게 뭐야 옆으로 빌빌 기는 거 하기 때문에 직접 매매를 해서는 걸 자리가 지금 없다는 거. HLB 생명 같은 경우도 아침에 순간 어떤 동적 VI가 떴지만은 갭 떠갖고 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딱히 먹을 자리가 없고, 이게 거의 전부 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인팜이 지금 이제 하락 부위가 떴는데, 코인팜도 지금 11% 정도 하락을 했고 계속 추세 하락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하락 부위가 떴는데 이런 건 낙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간단하게 어떤 결론을 낸다면은 낙주 매매는 한물 같다. 낙주 매매는 한물 같다.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낙주 매매가 해야 될 어떤 기회가 있긴 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면은,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들이 같이 빠질 때, 그러니까 파트론 같은 종목이 지금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인데 외국인이 사면서 막 강제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얘 PR 보면은 지금 그냥 보는 것만도 BPS만 하더라도 5,985원밖에 안 되죠. 근데 BPS 거의 가격은 지금 더블 이상 가 있고 PR은 지금 590, 400 해서 공백하는데 이건 좀 많이 아니죠. PBR은 몇 페이지? 2.16배. 현재가 나누기 BPS 해버리면 PR이 뭐야 PBR이 되니까 수익을 내는 업체이긴 하지만은, 내는 업체고 또 그렇고 2017년 대비 2018년 작년 실적이 조금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4분기 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감사 보고서를 봤을 때 어떤 그런 업체인데 이 종목이 하여튼 뭐 그런 거야. 뭐 그냥 기본적 분석이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이런 어떤 멀쩡한 종목들이 수급 괜찮고 수익 상승한 종목들이 지수가 갑자기 급락한다니 했을 때 같이 빠져줬을 때, 그럴 때는 지수 반등 타이밍에서 지수 연계 낙주는 가능합니다. 그런 매매만 가능할 뿐이지 그냥 하락한다고 지금 이제 낙주를 한 무리 더 하면 안 됩니다. 낙주 매매는 다시 말하면 한물 같습니다. 지수 연계 낙주를 제외하고는 낙주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또 그러고 무슨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어제 뉴스 보니까 뭐 김정은 북한의
아니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 CIA를 비롯해서 이제 뭐 북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끼리 어떤 미팅을 가지면서 김정은 어떤 담화문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어느 날 그런 게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김정일 죽었을 때 그때 오늘 오후 12시에 뭐 조선 TV에서 뭐 특별 발표가 있겠다 뭐 그렇게 예고를 하고 이제 뭐 그때 김정은 사망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운 좋게도 김정은 사망이라 하는 거를 맞췄습니다. 맞춰갖고 그때는 마땅한 대응 어떤 방법 자체가 없었어. 선물 매도, ETF 뭐 인버스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는 상승할 때 하는 거고 인버스 하락할 때 하는 거죠. 인버스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김정은 담화문 발표한 그걸 예고를 말한다면은 담화문 내용에 따라서 대북주가 뭐 급락을 한다든지 급등을 한다든지 또는 전쟁주가 급락을 한다든지 급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뭐 김정은이 처음에 안 좋은 이야기 하다가 뭐 대법원에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최종 판결을 낼 때처럼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처음에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김정은 같은 경우 미국이 좀 신뢰성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뭐 핵실 그 뭐야 그 미사일 발사 시설도 파괴하고 뭐 뭐도 했다 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이 그냥 요구하기만 요구하더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당연히 전쟁주 급등 또 그러고 대북주 급락하는 흐름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전쟁주 급등하는 종목을 물론 매수도 되지만은 대북주 급락하는 종목들을 보고 있다가 김정은이 그러다가 중반 이후에 뭐 그렇지만 우리는 평화를 위하고 뭐 경제 발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뭐 3차 어떤 북미회담을 에 대해서 기꺼이 트럼프한테 제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전진주가 급락하고 대북주가 다시 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럴 때는 그런 매매를 해볼 만합니다. 그때를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이건 좀 지금 많이 반등했네요. 개별주가 그냥 어떤 수급상의 이유 때문에 급락을 한다든지 뭐 그랬을 때 낙주 자체는 먹을 게 없다는 거. 설령 이어서 잡았다 치더라도 얘 같은 경우 이어서 털렸죠. 다시 또 다시 또 돌파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하기 때문에 낙주 자체는 예전에는 정말 V자로 올라갔어요. 예전엔 정말 좋았는 게 낙주를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막 급락하면은 비상각도로 막 이 반등하는 거 충격 매수하는 것도 막 보이고 그렇게 이게 한 4% 정도 이상 어떤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올라가도 정말 지저분하게 급락하고 옆으로 기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뭐 또 옆으로 기다가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또 다시 2차 급락하고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낙주 매매는 지수 연계 낙주와 어떤 이벤트성 낙주를 제외하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갖고 있을 때는 정말 호가창에서 가장 불안할 때는 던지면 안 됩니다. 그때가 저점입니다. 보통은 호가창이 가장 화려할 때가 고점이고 이거는 그 망고불변의 진리 같아요.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데 화려한 어떤 버섯이 독버섯일 가능성이 크듯이 마찬가지로 주식의 호가창도 그렇습니다. 화려할 때 매도를 하고 가장 불안할 때 매수를 한다는 거. 또 그리고 낙주 매매는 그냥 이론만 알고 실전에서 익힐 필요는 없다. 딱히 먹을 게 없다는 거. 그 말만 되겠습니다. 낙주 매매에 대한 거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